안녕하십니까. 6월 1일입니다. 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보시면 1% 가까이 하락하다가 아래 꼬리가 있었죠. 역시나 200일선, 300일선 지지 라인은 튼튼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자, 나스닥도 하락했는데 나스닥도 위에 약간의 석별형 스타일이 나오고는 있죠. 띄우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 개파락해서 더 추가로 하락하는 조금 더 조정 받을 수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하원에서 부채 한도 표결 이제 있는데 뭐 약간의 우려감이죠. 왜냐면 잠깐 시끄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고용 시장이 좀 따끈따끈하다는 게 좀 나왔어요. 자, 4월 일자리가 1000만 개, 1050만 개죠, 정확히. 그리고 다우존스가 일단 예측했던 거, 시장 예상치는 950만 개입니다. 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사실 좋지는 않죠. 고용이 강하다는 건 인플레이션 장기화 뭐 이런 것들과 맞물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6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동결이 약 한 65%로 나왔습니다. 페드워치 기준 예측치로 65% 정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어제 또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좀 그런 게 있죠. 어제 유난히 좀 강했어요. 자, 물론 이제 코스피는 하락은 했지만 코스닥이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자, 엔디비아를 한번 볼까요? 자, 엔디비아 이제 꺾이는 분위기죠, 약간. 자, 어제도 뭐 6% 가까이, 그러니까 저가 마감했죠. 시가 못 두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상승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365달러나 한 350달러 정도 한번 지지 나와야 돼요. 심하면 여기 갭 라인까지 한번 메꿔줄 수도 있고. 급등했기 때문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제 조정받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요거 다음 저항선 72,500원인데 찍고 또 밀리죠. 자, 이건 저항은 저항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빨리 건너왔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메꿀 필요가 있어요. 오늘 잘하면 7만 원까지 한번 메꿀 수도 있어요. 혹은 7만 한 400원, 5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러면 뭐 당연히 조정의 폭이 커지죠. 1,000원이면 1%가 넘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인데, 자, 어제, 그래도 고점을 높이고 빠져나왔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고점도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자, 2,600은 오늘 뭐 당연히 저항이 되는데, 오늘은 그 상승으로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1차 저항이, 2,590이고요. 그리고 뭐 2,600은 계속 저항이고,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2,575, 2,575가 중심값입니다. 그리고 1차 지지선이 일봉하고 좀 같이 볼까요? 요 정도가 70 정도. 1차 지지선 2,570. 오늘 이제 폭락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섹터 이게 포션이 크잖아요. 4분의 1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삼성전자야 뭐 3, 4% 빠질 가능성은 없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 올라올 때 보시면 고가가 6.7%, 여기 6.7%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날은 뭐 잘 버텼어요. 시가가 높아서. 근데 어제는 소폭 빠져도 1.54죠. 소폭 빠져도. 근데 하이닉스도 여기 갭라인 한번 메꾼다 그러면 오늘 쭉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섹터가 오늘 얼만큼의 크게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이유는 딱 하나죠. 예. 2차 전지가 반등을 줬어요. 양봉 두툼하게 나왔죠. 4% 오르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뭐 LNF도 올랐고. 근데 뭐 셀트리온은 뭐 썩 재밌진 않습니다. 헬스케어는 재밌진 않았습니다. 뭐 HLB도 조금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엔터주나 게임주들 이게 전부잖아요. 코스닥은 앞단에. 예. 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 이제 이러면서 예, 코스닥 분위기가 좀 낮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섹터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코스닥으로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자, 특히 2차 전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오늘도 2차 전지 추가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예, 코스닥은 따로 놓을 수도 있어요.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861이 오늘 1차 저항선이 되겠네요. 1차 저항선 861. 예, 그 이상은 오늘은 조금 무릴 것 같긴 한데 861 그리고 오늘 중심값은 855 요 라인이죠. 예, 중심값은 855예요. 그러니까 초반은 안 좋을 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865가 2차 저항선. 자, 그리고 855, 850, 844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44 이런 식으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약간 불리하다고 하면 굳이 불리하다고 하면 코스피예요. 네, 반도체 때문에. 그런데 코스닥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자, 에코프로비엠 음량 가자. 네, 양음이죠. 지금은. 자,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좀 쉴까 이러면 또 휘청걸 수도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포지션은 코스피가 조금 더 낮고요. 코스피가 조금 더 낮고 코스닥은 여기 낙폭이 컸을 뿐인데 반등폭은 코스닥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역시나 변동성 크기는 코스닥이 더 약할 수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42, 61선도 있네요. 844가 아니라 842가 될 텐데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일단 부채 한도 표결 완전히 끝나면 그게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우르르 오르다기보다는 그게 우려감 해소죠. 그죠? 악재 해소죠. 호재는 아니에요. 악재 해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